저희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이제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4.3 정책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 희생자에서 소외된 제1제주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전방안 마련하겠다, 그리고 소유사태라는 4.3 정의에 들어간 이 용어들을 도민의 한거로 정리하겠다, 그리고 4.3 신진 전문 연구자들을 키워내겠다, 제주형 4.3 평화교사 양성하겠다 등 저희 무슨정의 4.3 정책 발표했었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희생자에서 소외된 제1제주인 문제를 다루면서 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일어났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 강광구 선생님과 함께 전해드린다는 취지에서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간에 나중에 기자분들 질문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시면서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기자회견문을 일단 먼저 낭독하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부신장이 그리는 그림 제주 4.3과 간첩 조작, 국가 폭력에 대한 정책 발표입니다. 제주 4.3 이후에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습니다. 제1 제주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생활한 제주도민들의 경우 제주 4.3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되어 사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인권 침해의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강광구 선생님 역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고 지난 201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분이십니다. 작년이죠.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그 첫 걸음을 떼었다라는 그런 의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부역자들부터 군부 독재자들까지 우리 근현대사는 반성과 사죄보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를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권력과 부를 획득한 이들은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강광구 선생님을 기소한 검사도 이후에 검찰총장까지 지냈다고 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수사를 알면서도 한편에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한편에선 본인들의 영화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전기 고문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고문하며 진술을 강요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해자들이 삶의 안온을 누릴 때 피해자분들은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개인의 삶뿐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 그리고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잘못된 역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 대전 종식 70년이 흘렀습니다만 독일은 마지막 남은 나치 전범 생존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 반민족 친일 행위를 한 한국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간첩 조작 사건은 사상과 군부독재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적 상황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행위이고 범죄입니다. 저는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지역 군부독재 시절 간첩 조작 사건 가담자들의 인명사전을 편찬하겠습니다. 제주지역 간첩 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한 가해자들, 그 경찰들, 검찰, 판사 등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이들이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조사가 정리되기 이전이라도 가해자들이 사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제주지역 군부독재 시절 간첩 조작 사건 적극 가담자 인명사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기념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제대로 된 전승 정말 중요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분들의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교육관 형식의 역사 기념관을 만들고 제주형 사상 평화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간첩 조작 사건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의미있게 작년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조례 안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이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이제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이 피해자분들의 건강 상태나 고령인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지사의 그 제왕적 권한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지금 당장 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신속히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주 지역의 역사의 아픔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은 더 가까운 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이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다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더 어려운 것이 제주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이런 간첩 조작 사건부터 제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뜻깊은 자리에 강범구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쉬쉬하는 문제에서 난 너무 억울하다. 내가 받았던 이 억울함을 나는 풀어야 되겠다. 스스로 대신 신청하시고 무죄까지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직접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정말 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기자분들께 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선생님께 마이크를 전하면서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제가 조작간첩 피해자 강동구입니다. 제가 여러 조작간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제주도뿐만으로는 한 30여 명이 된다는 그 기록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생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오래된 때문에 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도 다 뿔뿔이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살고 있지 않는 거를 이렇게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본에서 살기 위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거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친척들이 조총이라는 뭐로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것을 이제 간첩 교육을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서 가정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조사를 받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제주도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다 사상에 관련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포들이 이제 조총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상 때 그 자기 이제 부모 때문에 또 이웃들이 그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다 피신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사상적으로 무장돼가지고 조총형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승만 그 정권이 돼가지고 그 반항심은 무지개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그 오랜 생활을 이렇게 겪어봤지만은 그분들이 사각적으로 편하게 해가지고 그냥 조선영 한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관들 자기들이 시족들이나 이웃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자정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에 처음 갔을 때는 조총이 뭐인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이 조총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필요없이 내가 정보기관에서 또 조사하기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꼈고, 내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또 영서관을 통해가지고 그 자소서를 썼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그 정보기관에서 내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 경찰서 그 대검과에서 또 전화를 해주더라고. 그 대검과에서도 내가 한 60일 동안 가진 공문을 받으면서 내가 거기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술관들 저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당신이 일본에서 18년 살았으면 일본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정상인데 왜 한국에 들어왔냐? 내가 뭔가를 이제 갖고 이제 임무를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업무 부모를 받다가 거기서도 한 2개월 이상 근무받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보안대라는 보안대라는 거기서 또 이제 나를 연행해 가더라고. 거기서 또 조사를 받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 다른 곳에서도 내가 다 조사를 받고 이제 나왔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또 집어가지고 또 조사를 받느냐. 똑같은 대한민국 수사관들인데 어디서는 내가 수사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라고 해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데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다른 데서 조사받은 거 여기 와서 짜지지 말라고. 우리는 대한민국 멀쩡한 국민이라고 해서 그때 무차별하게 그 공문으로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취임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교도소 생활하는 도중에서도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내가 그 광주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여성 한 분을 보내가지고 제주도 출신이 한 12명쯤 있더라고. 그분들이 한 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청년 관련이 있더라고. 조청년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출감해가지고 나온 후에 우리가 재심이라는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재심을 받아가지고 2017년에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 제주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검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분들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좀 무죄를 받았지만 집안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무죄를 받고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를 구속시킨 검사나 우리를 선고를 내렸던 판사님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당시 그 피해자들이 나이가 다 80이 넘어가지고 살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제 병원 치료라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죄를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다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가정이 또 곤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다음은 또 우리가 아까도 소개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 그 조작간첩 피해자가 한 30여인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더해서 좀 찾아주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재심 못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심을 해가지고 좀 억울한 민영을 벗겨주도록 도민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꼭 이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런 역사가 또 반복되지 말라는 그 보장도 없고 우리 도민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가지고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여러분들이 감시해주면서 다시는 우리같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써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들으셨다시피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이셨을 거고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 제주에서 만들지 말아달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 때문이시라는 걸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 조작간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적 절차 등을 이유로 고령이신 나이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렇게 사실은 저는 너무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원하신 건 일단 사과였던 만큼 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의료 지원, 그리고 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의 재량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된 대책들을 실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적간첩 사건이라고 많은 4.3 관련 단체 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저희 이 4.3의 희생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해도 되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다. 나는 이제 조작간첩 피해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끔 막는 일에 나는 적극적으로 더 매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이 그럼 따로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자리에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